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그럼 질문. 질문에서 뭐냐면, 이제 선생님, 편제는, 편관을 빠졌죠, 그죠? 그 다음 편관은 마찬가지로 그 정관에서 가장 영양가 부족한 혜택만 그대로 취해옵니다. 주로 정신적 뜻의 개성, 부모의 호랑이가 있다 하면 물려주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사사건건 간섭과 제어를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이게 편관이 귀인인 경우 같은 경우는 뒤에 우리 신사할법에 쓸 겁니다만은 귀인일 경우 예를 들어서 5월 신일주다. 자, 요거는 그 자체로서 편관이면서 5월이죠, 그죠? 신일주죠. 이런 경우에 마체부 받을 게 많은 사람 많아요. 귀인이 놓여 있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인 어떤 유의하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 유의 측면도 있지만 뭔가 가권에 있어서 귀인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동시에 띄었느냐? 우리 육친적으로 볼 때는 이게 편관이니까 거 있잖아요. 석을 만들어 올 때마다 막 딱 한 뭉태기즘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 혜택을 보긴 보는데 막 깐깐하게 그냥 잔소리 들어가면서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편관이면서 귀니니까 분명히 나한테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혜택이 결국은 뭐냐면 편관이라는 그 조건이나 옵션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대체로 편관기가 그 부모들이 제한적이거나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제 격이 좀 청수하면 적어도 자기가 신분을 정확하게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경우도 보통 부모가 주었던 것보다는 본인이 보통 편관에 보통 식신의 절지에 많이 들어가요. 식신의 절지. 그러니까 요 경우도 뭐예요? 개수가 어디에요? 오의 절지에 들어가죠, 그죠? 이름으로써 식신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말은 호랑이 눈가리를 뜨면서 나도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 식신이 절제하여 냉장고 문을 열어도 먹을 게 없고 냄비 뚜껑을 열어봐도 다 긁어먹고 없고 그래서 뭐냐면 호랑이 눈으로 결국은 살았다라는 인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특이한 귀인으로서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권의 어떤 개성을 보더라도 이게 또 편관도 뭐냐면은 주로 이제 그 부모가 명예나 명예 번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어떤 과정? 굴곡이 있었노라는 거죠. 굴곡이. 그래서 그 부모가 번영이 올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권리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을 정도는 되는데 경제적인 혜택이나 유효함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부모가 경제적 여력일 수도요. 그 형제들마다 자기 그 팔자에 강조되는 육신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옵션이 참 달라요. 그러니까 장남은 예를 들어서 있고 정제가 놓여 있고 그다음에 차남은 상관에 놓여 있다 이거죠. 그럼 경제적으로는 둘 다 이게 나는 뭐냐면 결국 받고 사회가 안 좋아져 버리는 거죠. 사회가 안 좋아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월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제가 들어와 있고 앞에 아마 정제가 들어와 있고 정제가 들어있으려면 땅바닥에 이렇게 겁재가 놓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그대로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모 혜택에 따른 재산 기반의 별은 있으나 다음에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무엇에 의한 겁재에 의한 분탈. 자, 이 분탈은 누가요? 오형조 따졌을 때 형제죠, 그죠? 그래서 형제 분탈. 자, 형제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젊은 날에 사업을 일으켜요. 사업을 일으켜서 누구한테? 그죠? 동업자에게 결국은 그 혜택을 크게 훼손당해버린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물론 집안에 그런 어떤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형제 분탈이 발생함으로써 그 혜택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친적으로 일단 뭐 또 다른 어떤 형충파에 의한 신살적인 왜곡이 아닐 때 육친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그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모복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생겨도 잘 산다니까요. 제가 한 개만 잘생겨도 잘 산다 했죠. 이거 하나만, 식신 하나만 달에 잘생겨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한테 이미 받는 것만 해도 평생 먹고 살고 남는다.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 이제 뒷판에 나오지만 이 다음 편에 뭐냐면 우리가 좌표론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좌표론은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가 프로테이지보다 아예 비중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까요? 그게 더 낫겠죠. 얼마나 중요도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별표를 달아드릴까? 별 5개 참 잘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해요. 그죠? 예, 별 1개 이라면은 어느 정도 봐요. 이러면서. 별 3개, 보통으로 참작해요. 별 5개 매우 중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 한 변화표를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이제 프로페셔널로서의 그 툴을 사용하는 어떤 그 훈련을 하느냐 문제니까. 그러니까 음량적인 측면에 별 하나에서 별 5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음량은 별 하나 정도 보면 됩니다. 음량적인 측면. 별 하나. 남녀 쓰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오행도 별, 하나나 둘 정도, 한 2개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육치는 별 5개. 육치는 아주 많이 본다. 부모덕을 볼 때. 별 5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행적으로 우리가 팔자를 분석할 때 뭐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어디에 쓰냐면 주로 이제 재하고 인수의 어떤 왜곡을 볼 때, 그래서 부모 혜택이나, 자, 이제 저런 것이 일반적 과거 그 텍스트에 언급이 좀 돼 있거나 실제로 우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모 혜택을 볼 때 저런 걸 많이 보는데 저게 뭐냐면 주로요 부모보다도 주로 그 부의 뭐에 그 대체로 그 집중되어 있는 설명이냐면 경제적인 상속이에요. 경제적 상속 면에서 옛날 과거 텍스트에는 그런 측면에서 대체로 부모덕이 있다 없다, 부모덕이 많다 적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나 정관 이런 게 있을 때 정신적인 혜택, 가권의 계승 이런 정도로 채택해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무자 논리는 부모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 원래 편제하고 우하고 모의 자를 뭐예요? 편제하고 정인이죠, 그죠? 편제하고 정인을 원래 가장 바람직한 부모 혜택의 이제 저런 건 뭐냐면 편제와 정인을 보는 것은 이 가족 구성이에요. 가족 구성의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서 명백하게 무엇을요? 편제를 뭐라 하고 아버지라 하고 그 다음에 정인을 뭐라고 하면 엄마라고 한다. 자, 그래서 편제 있고 정인 있고 혼잡되지 않으면 자, 아까 저쪽에서 혼잡 환경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부터 경제적 상속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혼잡 환경이 발생하면 그냥 혼잡된 육체는 그대로 믹스한다 했잖아요. 자, 그럼 식신과 예를 들어 상관이 월에 동주하여 있다면 식사에 동조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일주다. 그럼 여기 뭐예요? 식신 그 다음에 상관 동주에 있죠, 그죠? 자, 요럴 경우에 부모 혜택을 논하라. 이랬을 때는 뭐예요? 이것이 형충파에 의해 훼손되지 않았을 때에 뭐예요? 식신의 기본적인 적어도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가업의 계승이나 경제적 바탕을 무엇으로부터 이루는데 해놓고 그죠? 이루는데 무엇의 작용으로 인해 상관의 작용으로 인하여 그 혜택이 왜곡된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입을수록 부모와의 관계나 정신적인 어떤 측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부모 혜택을 기대보다 부족하게 입었을 때 기본적인 유정, 정은 지켜진다. 그죠? 그 다음에 혜택도 원만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허물어짐이 없다면 보통 받고서 먼 곳으로 떠난 경우. 자,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 혼잡. 근데 요 경우에 가족 구성에서는요, 혼잡도 대부분 다 탁으로 봐요. 탁색이다. 탁색. 색깔이 탁해졌다. 이게 천지 만물의 자연의 현상에서 가장 이상적 포지션이에요. 아이디얼 포지션. 아이고, 영어 슬라이 진짜 막 손이 떨리네. 맞습니까? 아이디얼. 그렇죠. 이게 대문자로 쓴 거예요. 아이디얼 포지션. 그러니까 이상적인 포지션이 뭐냐면, 편제가 있고 정인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포지션이고, 딴 게 들어와도 탁이다. 그런데 편제가 없어서 무엇으로 대응하고, 정제로 대응하고, 그죠? 정인이 없어서 무엇으로 대응하고, 편인으로 대응한다. 그죠? 대응할 때, 이 편제가 있고 편인이 있으면은 그 모의 역할에, 어머니의 역할에 있어서 뭐가 문제다?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에서 뭐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다예요. 엄마의 역할이 무엇으로 치우쳐져 있으므로 정인을 쓸 수 없어 편인을 쓰므로 인연이 짧거나 덕을 보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이게 생태적으로 내가 길러지는 것은 엄마한테 자라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예. 계속 만족치 못하는 엄마의 혜택.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주로 이게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게 뒤에가 사실 우리 질병론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이렇게 다룰 때 근데 이게 재하고 인성의 인연법이라는 것이 있죠. 재인의 인연법이라는 것이 결국 이 인간은 대부분 다 약간씩 정신과거든요. 이게 나오죠. 무슨 콤플렉스 이야기에서 심리학에서 오디푸스 콤플렉스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데 그죠? 그 콤플렉스 이야기 나오죠. 오디푸스 콤플렉스하고 일터로 콤플렉스 맞아. 거기에서 그 컴플렉스의 인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제 있고 정인이 있어야 가장 이상적 포지션으로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어떤 혜택이나 현실적인 관계 설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 됨으로써 이상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다 약간씩은 다 환자예요. 그렇다고 환자라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건 공부 더 잘해요. 아시겠죠? 공부 더 잘하고 직업 더 똑똑하고 왜냐하면 한많은 인생은 압력을 감당할 수 있다. 비틀린 걸 감당해. 비틀린 게 왜냐하면 정통이 아니다. 이거 정통 그죠? 여기가 정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통이 있어서 정통인데 이거 뭐냐면 정통이 아니다. 그럼 정통을 감당할 만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번영은 이룩하는 반면에 정신적으로는 항상 그 갈증이 어느 한쪽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제 못 쓰고 정제 쓰는 경우에 없는 것보다는 자, 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없는 것보다는 뭐예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보다는 뺑덕음음이라도 있는 게 낫고죠, 그죠? 뺑덕음음이라도. 그래서 나를 낳아준 생모가 없으면은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 젖주는 유모라도 있으면 좋고, 그 다음 젖 안 주면 밥 해주는 식모라도 있으면 좋고, 그죠? 그러니까 서방님 믿고 따르는 계모라도 있으면, 그것도 어미 모자라요, 어미모, 그죠? 그 어미의 인자가 결국 변이 되는데 실제로 자기가 생모 환경에서 자라도 저런 것으로서 엄마의 덕을 취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항상 엄마에 대한 불만 요소가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정신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 있는데 충 있고 이것까지 지금 하면은 이러면서 8차 좋은 게 거의 없구나 확실히 가지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육치만 따져봅시다. 자, 그래서 정인 못 쓰고 편인 쓰는 경우에도 일단 정신적으로 가족 구성에 있어서 부와 모의 인연이 고르지 못했거나 갈등 양상이 많음으로써 그 사람의 어떻게요? 정신적인 부모 덕이나 상속 계승에 있어서는 왜곡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대체로 뭐냐면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이나 현실적 상속이죠, 그죠?
중심의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근데 여러 가지 그 좀 난치 질환에 많이 노출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과적인 과목을 볼 때는 항상 이걸 봐줘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정제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정인 있고 정제 있으면, 정인 있으면 글자 모양은 좋은데, 편제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다 해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제 있으면 근데 뭘 줘요? 경제적인, 여기 보면 현물재산의 경제적 혜택은 주는데, 결국 그 정신적인 어떤 역할에 있어서 조화력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부로서의 역할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빠지고 이게 두 개 다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없는 것 있죠, 없는 것. 자, 이게 인성이 다 빠져버렸다. 인성이 다 빠져버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정신적인 가족 구성인데 주로 이제 뭐로 보면 뭐가 하나 없다는 거 있죠. 부와 모의 인연 왜곡으로 보세요. 인연 왜곡. 부와 모의 인연이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도록 그냥 막 서방님 과음 지르는 소리에 그냥 막 살림 살면서 맨날 그냥 슬슬슬 살았다. 안 그러면 몸이 안 좋아서 내도록 골골골 했었다. 안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좋지 못해서 항상 갈등의 어떤 그 세월을 겪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인연이 빨리 끊어져 버렸든지 헤어져 버렸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하여 재성이나 인성의 요소가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왜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성이 흑열하거나 부족하면 비록 그 부친이 무엇을요 경제적인 어떤 혜택은 원만하게 이루어 주었다 하더라도 무엇이 부와 모의 인연이 고르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정신적인 측면에서 뭐라고요? 그 부모 혜택이 온전하다 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그 재와 인성의 왜곡을 볼 때에 뭐라고요? 무자라고 하는 논리를 써서 부모덕을 볼 때 쓴다는 거죠. 중요도는 사실 요새 이제 가끔 상담적인 측면에서 질문이 들어와요.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뭐 아버지 말씀 많이 듣고 뭐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머니 말씀 따라야 되겠습니까? 형식은 보니까 엄마가 과음을 맨날 지르고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엄마가 그냥 돈 벌고 이라고 이렇게 인성이 득세하여 있으면 또는 이 정인이 아니라 편인으로서라도 득세하여 있으면 대체로 모친이 강권 뭔가 그 집안의 가운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장악하니까 상대적으로 재성하고 인성의 오행적으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면 그 활동력이 위축된 형태의 삶을 살거나 또 아주 변화없는 생활을 함으로써 이 사회생활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늘픈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아버지가 참 좋은데 뭘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간간히 그게 사실은 이제 재인의 왜곡 이게 심한 경우가 이제 없는 경우인데 이제 이런 경우 가끔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또 이 친구가 약간 또라이인가 아닌가 이거 보시려면 다 보면 이게 다 왜곡되어 있어요. 재인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아주 바람직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간지 구성이 가장 바람직하냐면 인성이 예를 들어서 재성이 되고 인성이 들어오려면 이런 게 간지가 안 되죠. 그러면 자 임술에 자 요런 경우에 무일주일 경우에 자 요런 경우에는 뒤에 우리가 지장간 논리를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월에 편제가 놓여 있죠. 편제가 지지의 대세가 강하고 약하고 따라서 아버지의 사회적인 활동성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유출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편제의 사회적인 어떤 역량은 드러나 있죠. 즉 아버지의 사회적인 역량은 적어도 큰 조직 사회나
이름, 명이죠. 그죠? 명중시, 즉, 국가조직이라든지 큰 조직 사회의 관리자나 실력자로서 그 역할에 충분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엄마는 뭐예요? 술중의 정화로서 그 활동성은 비록 적었으나, 지장간에 놓였다는 것은 그 활동성이 소극적이라는 말이죠. 그죠? 더더욱이 화의 인묘주의에 있는 정화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또 그 다음에 건강 측면에서 한 번씩 좋고 나쁨의 과정을 거쳤으나, 자, 그렇게 어머니가 어디 자리를 지키고 있고,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부모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활동성이 크지 않아도, 즉, 이렇게 동주하여 있죠. 그죠? 편재와 정인이 동주하여 있으니, 이 경우에 가장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 환경 속에 살았다. 그럼 부모 혜택은 연애 편재가 있으니 한때 부모 번영도 있었으나 그것이 너에게 제대로 된 혜택으로 이르지는 않더라. 그 다음 비견에 의해서 뭐예요? 비견이면서 12운송은 인묘거든요. 인묘. 인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삶의 정서를 얻는 게 아니라 주로 정신적인 정서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묘를. 그 부모 자리를 쳐다보고 그 일으키는 어떤 정서가 묘다. 이게 묘. 그러니까 묘를 본다는 것은 어떤 삶의 논리가 아니라 아주 그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측면에서 논리로서 혜택을 입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번영도에 있어서는 떨어지지만 거기서는 좀 아주 많은 나는 정신적인 어떤 상속이나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재성과 인성이 비교적 안정된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살 안 합니다. 요새 우울적으로 팡팡 뛰는 사람들 있죠. 전부 이런 데서 원천적인 왜곡이 있어요. 그것도 정신과적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재성과 인성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거 이상적 포지션에서 왜곡된 정도, 아니면 하나가 없음으로써 왜곡된 정도 보시면은 이게 부모복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과거 텍스트처럼 이런 어떤 경제적 혜택이 실제가 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도 많이 중요시돼야 되는 거죠. 특히 요새처럼 또 뭐예요, 가족이 잘 깨지잖아요. 가족이 잘 깨지면 그 애들 팔자를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애들 팔자가 그런 것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한 집에 살아서도 고통은 비슷하게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딱히 다 헤어진다 이거예요. 애들 팔자에 이게 재성과 인성의 어떤 역할이나 모양새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럴 때에는 부와 모의 인연이 고르지 못하거나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이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어린애는 뭐냐면 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왜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집 늦게 가는 사람들도 보면요, 다 재성과 인성이 약간,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아주 원천적인 신뢰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도 늦게 하게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재성과 인성의 왜곡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 아주 이거는 이제 고급 논리를 볼 때 쓰는 거예요. 고급 논리를 볼 때 부모적 측면을 어떤 저는 육친에서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으로서 접근하는 게 한 별표 한 3개쯤 됩니다. 별표가 역시 관심이 많죠. 별표라면 이해가 빡빡 되잖아요. 그죠? 현재 안에, 현재 속에, 정제가 정인이 들어있을 때와 현재 안에 정인이 들어있을 때 차이점은 그러니까 기토의 임술로 보면은 왜 정제가 밑에 본인이잖아요. 기토의 임술로 보면은 기토 임술일 때 이 경우에 정제고 편인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혜택은 어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술중에는 정화도 뭐예요? 정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편인으로서의 역할이 강하므로 대체로 부모와 인연이 본인이 빨리 떨어지거나 부하고 모사에 큰 문제는 없죠. 그죠? 정화가 무엇을, 임수를 짝을 지워서 부부 사이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득보는 거는 내가 언니한테 맨날 밀리든지
아니면 내가 자라면서 객치로 내가 빨리 빠져나와 버리든지. 그래서 그 부와 모의 인연은 어려움이 없어서나 내게 준 부로서 모로서 역할은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예, 예. 편지 내에 예, 예. 인수가 정의되고 예, 편제 속에 예. 정인이나 평인이 들어있을 때 편제 속에, 예, 편제 속에 정인이나 평인이 들어있을 때 예, 예를 들어 편제 속에 정인이 있으려면 어떤 샘플이면 될까요? 가벌 주가 예. 토가 편제 정편제가 되셨습니까? 예. 그 중에 아, 진이 있으면, 예, 예. 자, 이런 모양일 때, 예, 예. 이럴 경우에 예, 예. 부모 모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예. 부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엄마가 안방이나 집을 지켜서 있는 모양은 그게 나쁜 모양이에요. 우리 지장간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활동성이 기본적으로 좀 활동성이 많지 않은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모양은 안정된 포지션으로 보는 거죠. 예. 예, 예. 단지 이제 경제적 혜택에 있어서 진짜로 아버지는 난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경제적인 과정을 거치더라. 편제의 과정이죠, 편제의 과정. 그래서 한때 아버지 잘 나갈 때, 예, 나도 뭔가 좀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아버지가 쇠퇴하는 그 세월이 오니까 나도 덩달아 부모 덕이 결국 크게 삭감되어 버리는 과정이 오더라. 그러나 예, 그 부와 모는 뭐예요? 예, 아버지가 어디에서 경제적인 실력을 갈구하기 위하여 사회활동이 나름대로 왕성했었고 모친이 소극적인 형태로 삶을 살면서 자기 활동이나 역할을 지키고 있었다. 네. 그 건강적인 모습도 건강적인 모습도 그렇죠. 이거 유년에 의해서. 예, 그렇죠. 한 해 한 해 이제 대운의 흐름에서 대운이 뭡니까? 사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절, 물의 기운이 절지에 이르는 자리를 했을 때는 예, 어머니가 그냥 아주 그냥 변화없는 생활을 했을 때는 이때도 뭐냐면 큰 훼손은 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사오미 시기에 수의 훼손을 막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누라 부인 보고 아버지가 엄마 보고 꼼짝도 못하게 해요, 집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 살림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다면 별 무탈하고 예, 사회활동이 있는 형태로 어머니가 사셨다면 이때의 건강적인 측면에서나 예, 개인 신수적인 금전 신수적인 면에서 굴곡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면은 이제 유년까지도 그대로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이 바뀌면 엄마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는 당연하죠.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 자, 요 모양은 뭐예요? 자, 요때는 연결되어 그대로 뭐냐면 나의 처음에는 진중에 무엇으로 있다가 엄마가 수로 있다가 어느 날 세운과 유년이 바뀌어 진의 토의 역할이 허물어지면 언제 신유술 이렇게 해적주 들어갈 때 자, 요건 이제 뭐냐면 부부 활동의 역전이 발생하는 거죠. 자, 아버지가 사오미 대운에 이게 진이 토가 우세하고 자가 불리하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이때는 아버지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 돈을 벌었는데 어디에 이르자 신의 운에 이르자 토가 허물어짐으로써 아버지의 사회적인 활동력이 크게 훼손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떤 수명의 의심까지 받게 되고 대운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뭐 병중이다 이거예요. 병. 말 그대로 그 토의 어떤 가장 오행적인 뜻을 많이 계승하고 있는 것이 진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금에 의해 허물어지니까 이게 무일주가 진토를 중에 무가 뭘 만났으니 신을 만나서 병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회활동이 거의 위축되면 병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데 그 상대적으로 뭐예요? 신자가 지금 무리지어서 자로서 자가 이제 실질적인 사회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이때 이제 보통 모친이 이제 어느 날 기울어진 아버지 걸 수습하고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더니 어느 날 장계 가는 그날까지 마누라 있는 자리까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막 장계 갈 때마다 야, 가는 안 된대, 야는 안 된대. 그러니까 얘 어머니. 처음에는 얘 아버님이었는데 세월 가니까 얘 어머님으로 바뀐 거죠. 예, 아시겠죠? 예, 예. 그 지장간 하면서 연결하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욕심을 내고
예, 예. 또 다음 시간에 하여튼 요런 구성 방식과 그 썸머리를 머릿속에 잘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두시면 요것만 싹 잘하면 정말로 여러분 금세 해석의 그 어떤 틀을 잡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